어쩌라고 기후후 토크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생태학자이시고 또 이제 뭐랄까 곧 100만 유튜버가 되실 수도 있는 최재천 교수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 내용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교수님께서 기후변화, 이게 그냥 뭐 날씨가 덥다 춥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구 역사상 벌써 6번째 대멸종을 일으키고 있다.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. 맞습니다. 특히 이번에는 그 원인이 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셨죠. 아, 다른 점이요? 네, 그 과거 5번의 대멸종은 주로 이제 동물 화석으로 우리가 증거를 찾잖아요. 그렇죠. 공룡이라든가 뭐 이런. 네네.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위기는 인간 활동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아예 그 생태계의 뿌리, 그러니까 식물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. 식물계 자체가요? 그게 핵심이군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생태계 기반이 무너진다는 이 경고. 오늘 저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. 식물계가 흔들린다. 이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 같은데 이게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? 있습니다. 최 교수님은 바로 곤충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. 곤충이요? 아,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이게 그냥 뭐 몇몇 희귀종이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. 그 종의 숫자뿐만 아니라 전체 개체 수, 그 양 자체가 엄청나게 줄고 있다는 게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. 개체수요? 어느 정도로요? 최 교수님이 예시로 드신 거 있잖아요. 예전 여름밤에는 가로등 밑에 가면 벌레 부딪히는 소리, 그 타다닥 하는 소리, 그거 흔하게 들렸거든요. 아, 맞아요. 저 어릴 때만 해도 밤에 불 켜놓으면 창문에 엄청 달라붙고 그랬는데 그렇죠. 근데 지금은 도시에서 그런 소리 듣기가 정말 어려워졌잖아요. 거의 없죠. 네, 확실히 줄었어요. 바로 이게 식물이 줄어드니까 그걸 먹고 사는 곤충이 줄고 또 그 윗 단계로 연쇄적인 영향이 가는 그런 시작점이라는 겁니다. 그 연쇄 반응이 무섭네요. 식물, 그다음 곤충. 그럼 그 위는요? 정확합니다. 식물이랑 곤충이 생태계 피라미드에서 보면 가장 아래쪽 1층, 2층이잖아요. 네, 기반이죠. 이 기반이 약해지면 당연히 그 위에 사는 새들, 뭐 양서류, 파충류, 작은 포유류들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생태계 전체가 지금 아래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다. 이런 아주 명백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. 곤충 중에서도 특히 교수님이 강조하신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, 바로 꿀벌입니다. 아, 꿀벌. 그 아인슈타인 이야기도 나왔었죠. 맞아요. 뭐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종한다고 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. 이게 진짜 아인슈타인의 한 말이냐 아니냐 뭐 논란은 좀 있지만요. 네, 그런 얘기가 있죠. 하지만 그 경고가 담고 있는 메시지의 무게는 전혀 가볍지 않다는 거죠.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.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가요? 꿀벌이 없어지면? 네. 전 세계 식량 작물 있잖아요. 우리가 먹는 거. 그거의 한 70에서 80% 정도가 꿀벌을 포함한 곤충들이 꽃가루를 옮겨줘야 열매를 맺거든요. 수분 활동이죠. 와, 80%요? 거의 대부분이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진다. 이건 그냥 우리가 벌꿀을 못 먹게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. 우리가 먹는 과일, 채소, 심지어 곡물 생산까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. 이야,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. 교수님은 그래서 이걸 식량 대란이라고 표현하셨군요. 네,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셨죠. 코로나 때 우리 뭐 화장지 사재기하고 그랬잖아요. 네, 난리였죠.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될 거라고 하셨어요. 빵 한 조각을 두고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. 이건 정말 목숨이 걸린 문제,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아이들이 굶주리는 상황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죠. 그렇습니다.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오는 그 재앙적인 결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다른 어떤 재난, 뭐 태풍이나 지진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이고 심각하다. 이 점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.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고 절박하다 보니까 이제는 해결책을 찾는 방식도 좀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. 네,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. 최 교수님 스스로도 예전에는 그런 기술적인 해법들 있잖아요. 뭐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거. 네, 이산화탄소 잡아두는 거요? 네,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이셨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. 그런데 엘리자베스 콜버트라는 작가의 화이트 스카이라는 책을 읽고 생각이 좀 바뀌셨다고요. 아, 그 책이 어떤 내용이길래요? 그 책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서로 누가 잘했네 못했네 비난하고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다.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이게 될까 말까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절박함이었어요. 와,
정말 절박함이 느껴지네요. 그래서 최 교수님도 예전 같으면 좀 비판적으로 보셨을 법한 아이디어들, 예를 들면 뭐 성층권에 다이아몬드 가루 같은 걸 뿌려서 햇빛을 반사시키자, 이런 약간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연구까지도 이제는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, 오히려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, 이렇게 말씀하셨죠.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가 탄소 제거 기술에 엄청난 상금을 걸었던 거나 네, 그렇죠. 또 우리나라의 정말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시죠. 임지순 교수님 같은 분이 현무암 가루를 이용해서 탄소를 고정하는 그런 연구에 참여하시는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네요. 맞습니다. 이제는 뭐 생태학, 물리학, 공학 분야를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.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정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, 이런 어떤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과거에는 그래도 뭐 자연이 알아서 회복하겠지, 아니면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되겠지, 약간 이런 기대가 있었다면, 네, 좀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했죠. 근데 이제는 그런 걸로는 안 된다, 이미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, 이런 인식이 과학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최 교수님의 그런 인식 변화가 딱 지금 시대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최재천 교수님과의 대담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. 결국 기후위기라는 게 단순히 지구가 더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발밑의 식물, 그리고 그와 연결된 곤충들, 이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는 문제고, 그렇죠. 그게 핵심이죠. 그리고 이게 결국은 우리의 밥상, 식량 안보 문제로 직결돼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.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걸 시도해야 한다, 이런 절박한 외침으로 들렸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최 교수님께서는 과거 유발 하라리가 인류 문명의 위기를 이야기하며 300년 정도를 언급했던 것보다 훨씬 짧게, 어쩌면 80년 안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어요. 네, 80년, 그것도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이죠.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만약에 꿀벌이 정말 그 아인슈타인의 경고, 뭐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 경고처럼 4년 안에 사라진다면요. 4년이요? 네, 그렇다면 그 위기는 80년이 아니라 훨씬 더 갑작스럽게 정말 우리 코앞에 닥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. 이렇게 구체적인 멸종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지금,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행동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